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도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66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자치단체 평가에서요. 경상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자치단체의 경쟁력 평가는 어떤 영역에서 조사됐습니까? 네 가지 영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먼저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55%, 재정 역량에서 40%, 행정 안전부가 혁신 평가 부분에서 5%로 해서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자치단체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특별 광역시 단위와 그리고 이게 도 단위에 구분했고요. 그 다음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도시 16곳과 50만 미만 도시 59곳을 구분했습니다. 네. 끝으로 특별시 자치구와 군단위 농어촌 구단위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 경쟁력 순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특별광역시 중에 종합순위는 1위가 서울이겠죠. 2위는 대전, 3위 인천, 그 다음은 광주, 5위가 울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대구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은 도단위 종합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경기도, 서울, 경기도 1위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네. 2위가 충남, 3위 경남, 4위 제주, 5위가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경상북도는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5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도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50만 이상 도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는 1위가 경기도 화성, 2위가 수원, 3위가 성남, 주로 경기도입니다. 1, 2, 네. 3위를 했고요. 4위가 경남의 창원이고요. 5위가 전북의 전주 순위로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가 강세를 보였고요. 포항은 50만 이상 도시 중에 10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감심 가는 대목이 1, 2, 3위가 경기도 시군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수도권에 있는 50만 이상 도시가 상위권에 랭크가 됐고요. 네. 그나마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어가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만 미만 도시에서 종합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여기에서도 경기도가 강세를 보입니다. 경기도 인천, 2위가 군포, 3위가 정남의 광양, 4위가 경남의 진주, 5위가 전남의 나주입니다. 50만 미만의 도시 중에 10위권에 들어가는 도시들이 경기도에 5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경상북도 도내 도시들은 10위권에 들어가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강세, 경상북도가 약세를 면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위가 경기도 이천, 2위가 군포, 그리고 3위가 전남의 광양, 4위가 경주의 진주, 5위가 전남의 나주 이런 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북도와 시군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뭐 특별히 특별시내 자치구와 농어촌 순위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구는 서울에 아무래도 강남이 1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은 대전의 유성구, 인천의 연수구, 울산의 북구, 서울의 서초구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대구의 자치구는 5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농어촌은 1위가 진천군, 2위가 청송군, 경북이 들어갔네요. 네. 3위가 전남 화순군, 4위가 전북 완주군, 5위가 충남의 금산군으로 나왔는데요. 농어촌 단위에서 경상북도 청송군이 가장 높은 2위로 나와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자치단체들이 약세고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강세로 나왔는데요. 네. 이 경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관련된 부분에 관계자, 즉 기자와 행정가, 지역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우선 전국 자치단체의 경쟁력 평가 방법을 지적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주로 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순위를 작용하는데 네.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수치를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재정 평가가 손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의 5위권 내에 들어간 이 청송군의 경우 부채가 거의 없는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이 상위권에 차지한 것은 바로 서울 수도권의 확장에서 비롯된 인구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지역대학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답이 이랬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 못했고 이를 실천하느라고 애쓰기보다는 안주했기 때문에 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선출직 정치인들이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아련한 의식으로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네. 최근에 구미에 건립되려고 했던 공장이 파주에 건설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중앙당 공천만 매달리고 지역민들은 오직 한 정당만 지지하는 결과에서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비전을 제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크게 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했고요. 네. 동시에 그 자치단체를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언론들의 재정이 열악해서 자치단체들에 의존하는 결과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세 번째, 한 공직자가 진단을 했는데요.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면서 이거는 이제 전라도와 비교를 했는데요. 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혁신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CEO의 비전과 이를 실천하는 의지와 혁신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따라 좌우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네. 재정 역량이 부족한 다른 자치단체들이 살아남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확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교육을 강화하는 자치단체장의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주장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자치단체장의 혁신 역량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지 않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경쟁력이 낮은 요인을 재정력의 부족과 선출직 정치인의 안일한 의식, 그리고 단체장의 혁신성 부재를 들었는데요. 그럼 양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에 세 가지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요, 지역사회 변혁을 위한 개방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단체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축적된 문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생활 문화도 있겠죠. 과연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시도하려는 실험 정신과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개방된 가치 의식 태도가 얼마나 있고 이걸 실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지역의 중요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나 복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 공직자와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태도를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 풍토가 어느 정도 생산되고 기반이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2021 전국 자치단체 평가 결과 짚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만재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